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세비티입니다. 오늘은 오미끈님 모시고 일단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미끈님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피부 미용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미끈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미끈님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오미끈님 그 2천만 원으로 26평 아파트 전세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일단 그 부동산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좀 하루라도 빨리 부를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투자랑 일단 실거주를 좀 분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법 큰 돈을 좀 깔고 앉는 게 좀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 금액을 한 3천만 원 정도? 뭐 2, 3천만 원 정도를 잡고 그 안에서 전세 자금 대출 80%를 일단 활용을 해서 거기에 하니까 제가 1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금액을 딱 잡아서 그 안에서 해당되는 집을 받고 그런 집이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. 와, 그러셨구나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미끈님이 처음에 신혼집도 전세 3천만 원 맞아요. 들어가셨다고 네네. 하던데 거기도 그럼 재건축 단지였나요? 아니요. 거기는 재건축 단지는 아니었고 그냥 조금 이제 알아서 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돈이 진짜 없어서 제가 사실 그 전부터 뭐 피부 미용이랑 뭐 메이크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쪽 업계가 굉장히 좀 박봉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20대기도 하고 해서 막 먹고 좀 쓰고 꾸미고 해야 되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도 사실 이제 돈을 좀 모아놓긴 했는데 또 사기를 또 당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진짜 없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긁어서 모으니까 그게 3천만 원이 됐었고 그 와중에 이제 없이 시작을 하니까 사실 좀 월세는 살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올전세를 구하자 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좀 고바위에 구축 아파트 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살았었어요. 거기 얼마나 사셨어요? 거기에 8년 살았어요. 근데 아까 월세는 안 산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? 그때는 그냥 돈이 어쨌든 한 푼이라도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재테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전혀 모를 때고 일단 또 무조건 돈이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대출받을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이 돈만큼 내가 절대 돈을 나가지 새는 돈이 없이 이 돈에 맞게 집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렇게 8년 동안 전세 3천만 원인 곳 사시면서 계속 시드머니를 모아 가신 거예요? 맞아요. 그러면 시드머니라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떤 식으로 뭐 적금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.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그렇게 살긴 살았는데 또 돈을 또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.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마음은 크게 먹었었는데 초반부터 돈을 좀 야무지게 모으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딘가에서 봤는데 167만 원씩 6개월을 모으면 이게 1,000만 원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돈을 이제 월급을 딱 받으면 무조건 그 176만 원을 통장에 딱 뺐어. 그러면 딱 1,000만 원이 되고 그게 1년이 되니까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 쓰고 이런 데 좀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. 그게 뭐 크게 뭐 명품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진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너무 이렇게 잔잔하게 쓰다 보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거기 2천만 원 정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모으다 보니까 좀 재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럼 얼마 정도까지 모으신 거예요? 이제 전세 사시면서? 전세 살면서 한 6천만 원 이렇게 크게는 못 모았어요. 초반에 뭐 이렇게
그때부터 모았다면 사실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. 근데 6천만 원도 저는 진짜 많이 모으신 거라 생각하거든요. 네. 이 정도 돈도 못 모으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건 내가 그 6개월에 무조건 1,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167만 원씩 내가 딱딱 적금을 먼저 했다. 네, 맞아요.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이렇게 전세 3천만 원, 뭐 전세 2천만 원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없었어요. 네. 저도 제가 처음에 신혼 때 전세 시작했는데 그때 5천만 원 전세였거든요. 그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네. 근데 이렇게 이런 곳을 고를 수 있는 뭐 조건이라던가 좀 오미끄님만의 그런 꿀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. 무조건 저렴한 전세를 보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게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는 게 제가 그 지금 현 시세보다 한 3, 4천만 원이 적은 집에 들어왔거든요. 아, 시세보다? 네네.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? 그게 저도 사실은 여기 들어왔을 때 집을 일단 보러는 왔었어요. 봤는데 그 전에 세입자분이 여기 조금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도 2명 정도 있는 집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사실 짐도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랬는데 저희 친오빠가 같이 갔었어요.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었는데 저희 친오빠가 돌아보더니 도배 장판하고 페인트하고 LED 등 이렇게 다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일단 그 소장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집주인분께서 멀리 계셔가지고 좀 신경 안 쓸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스스로 좀 이렇게 뭔가 다 고쳐서 사실 분을 구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LED 등하고 다 바꿔서 그게 거의 한 200만 원 안 들게 해서 다 고쳐서 들어왔는데 새 집 같은 거예요. 그렇게만 해도.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세보다 3, 4천 싸게 해주신 거죠? 맞아요. 그래서 좀 많이 저렴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빌라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부분들에서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그전에 사실 바로 아파트를 보지는 않고 좀 저렴한 것을 찾다 보니까 빌라들이 좀 많았었는데 빌라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가스 보일러가 아니라 기름 보일러인 경우가 제법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계약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당일날 이 기름 보일러인 걸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돈을 아껴서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나가는 돈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알려주신 그 팁들만 잘 생각하셔도 정말 저렴한 괜찮은 전세를 네.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미키님 같은 경우는 이런 재개발, 재건축 단지 전세를 하시고 네. 계시잖아요. 네. 혹시 좀 이런 걸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일단 저렴한 전세금 대비 가장 좋은 입지에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이게 사실 재건축 단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입지가 좋은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산 수영구 강안동에 있는 삼익빛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제가 알아봤었는데 당시에 전세금이 거기가 1억 1천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. 근데 거기가 뭐 매매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랬는데 제가 그 대출 상담사 분하고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이 전세금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제가 1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거기 매매가가 막 12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가가 1억이냐고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에 어쨌든 전세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저와 같은 이제 불인이 같은 분들은 이런 좋은 입지에 살면서 일단 입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어디 임장을 가거나 하면 사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뭐 손품을 팔아보고 했을 때 확실히 뭐 이런 곳이 좋다, 뭐 초등학교 끼고 있으면 좋다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
사실 이렇게 마음에서 확 와닿는 부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내가 뭐 당장에 돈이 있어서 이런 좋은 아파트를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상황상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라도 내가 이런 곳에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공원도 굉장히 한 3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도 3분 거리, 뭐 대형 마트도 5분 거리에 있고 되게 상권이 좋거든요. 그런데 막상 한번 살아보니까 와, 이래서 이런 좀 입지 좋은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는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꼭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겠다 하는 욕심도 생겨서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 마지막으로 그런 곳을 좀 찾을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네. 이런 곳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을 하셔서 아파트를 체크를 하시고요. 재건축을 체크를 하시면 일단 이제 그 부분에 서치가 되시거든요. 그리고 저처럼 뭐 금액을 좀 설정을 하시고 가고 싶다 하시면 거기도 이제 금액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동을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크게 이제 보셔서 쭉 이렇게 움직여서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미끄님 이제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는 그런 신혼부부들께 되게 도움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. 네. 혹시 그런 분들에게 조금 해드리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단 종잣돈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마련하기 힘드신 부분들이나 아무튼 좋은 집을 살고 싶거나 뭐 그렇잖아요. 저도 사실은 친구들하고 되게 비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초반에 결혼할 때는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보면 제 친구 뭐 시집 잘 갔다. 아니 쟤는 왜 저런 남자 만나서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반에 내가 너무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개구리처럼 살짝 움츠렸다가 멀리 뛰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때 조금 잘 모으시고 조금 더 잘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훨씬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오미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